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약이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검찰이 나설 것 같습니다. 검찰이 부글부글 하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참 이게 조국의 사법개혁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잘못 네. 건드려 놓은 것 같습니다. 역풍을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민정수석이라는 이 자리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검찰, 경찰을 지휘한 어떤 그 사정 활동의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그 관련 부처나 총리실이나 이런 집행부서에서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혁 방안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뒤에서 묵묵히 도와야 할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그림을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국회에 어떤 통과를 겁박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현실을 잘 모르거나 또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선무당식, 백면 어떤 서생의 그러한 논리로 이걸 하다 보면 정말 개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검경 수사권 관련된 조정 이게 네. 이제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검찰의 최고위직 출신이시니까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법개혁은 크게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검경 수사권,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권한의 어떤 그런 조정을 시도하는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소위 사법개혁을 전혀 내용과 관계도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위 선거제 개혁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소위 야 3당과 짬짬이로 지금 패스트 트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심히 참 못마땅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사법개혁 중에서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경찰에서 오랫동안 이를테면 한때는 또 수사권 독립이다 해서 어쨌든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 지휘, 각종 어떤 그런 지휘에 대해서 좀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마치 이제 검찰이 이제 경찰을 이렇게 어떤 그 예속시켜서 마치 그게 굉장히 굴종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상황을 좀 과대 포장한 예도 좀 많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와 같이 검찰의 권한을 일부 축소를 해서 경찰의 권한을 이렇게 확장시킨 대표적인 부분이 소위 그 1차 수사권을 주는 부분과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1차 수사권 문제는 말이죠, 경찰이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실제 사건의 1차 수사를 거의 90% 이상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수사 종결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에서도 심히 반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즉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경찰이 1차적으로 어떤 수사를 맡아서 경찰 나름대로 이것이 기소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덮어버리면 국가가 인정한 어떤 법률 어떤 전문가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검찰 기관에서는 전혀 경찰에서 어떠한 사항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말았는지 하는 사항을 사실상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경찰
이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곧 수사권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경찰로서도 어쨌든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만 그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성과물을 내야 된다는 네네. 하나의 어떤 업무의 욕심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어쩌면 지역마다의 어떤 사람들이 지역의 도세력인지에서부터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크고 작은 기업들의 사정까지 굉장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또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덮게 되면 사실 수사를 당하는 국민, 당하는 사람도 결국 잠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어떤 피조사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이런 수사기관 경쟁 속에서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검찰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 사실 무리한 수사들을 간혹 또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의 수사 경쟁 속에 국민들이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권익을 거론하는 이유도 이와 같이 통제받지 않는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꼭 불종적으로 어떤 검찰이 경찰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사법적으로 이러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수사의 범위,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채널을 막아버릴 경우에 결국 국민들이 완전히 이러한 수사기관의 이를테면 어떤 그 횡포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그런 점을 검찰총장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한 검사장은 유흥업소, 네. 그리고 또 조직폭력배, 경찰이 조사하다 말아버리면 이제는 뭐 유흥업소 같은 경우 비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조직폭력배 비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말이죠. 이제 예를 드는 사항들이 좀 어떤 지나치고 과장된 사항을 예를 들다 보면 자칫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공수처 과거에 논의할 때는 뭐 대통령 측근이랄지 또는 국회의원들이랄지 이렇게 소위 그 어떤 권력 실세들을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라는 공수처였는데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 간부들을 만을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나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를테면 경찰을 현재 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이 경찰을 소위 중앙경찰과 지방자치경찰 구분도 없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도 없이 현재의 체제에서 이와 같은 자율적인 수사권 이걸 주었을 경우에 어떠한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그런 현실적 고려가 지금 조국 수석의 경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것이 그냥 괜한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어떤 반대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검찰, 경찰과 같은 이런 기관 간의 권한 어떤 균형 이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법 생활에 이러한 수사기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 권익 보호에 더 효율적인가, 더 안전한 것인가 이런 점이 좀 더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이 이제 공수처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도 아부떨 거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권을 대통령이 독재 권력처럼 움직이게 된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다가 못했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유훈에 굉장히 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그야말로 사법개혁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수처를 추진하는데, 정작 현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 공수처의 그림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기타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러한 공수처의 그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저 자신도 과거에는 말이죠, 검찰이 어떤 정치적 사건 또는 정치인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수사할 때마다,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건 잘해야 뭐 본전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 어떠한 공방이 심할 경우에 차라리 공수처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검찰을 이러한 정치적 공방에서 좀 자유롭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민생 사법 수사에 더 진력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수처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공수처는 분명히 그 당시 여당을 겨냥한 소위 권력의 실세, 대통령 측근, 또 여당 정치인들을 수사하자는 쪽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물론 뭐 정치 국회 내에서의 논의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조국 수석이 뭐 법률은 뭐 정치적 산물이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노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 빠져, 대통령 측근 빠져, 물론 법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공수처에서 그렇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동력이 생기지가 그렇죠.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수처는 결국 판사, 검사, 그런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되다 보면 결국 기존의 검찰, 경찰이 제대로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나 못하나 하는 것을 오히려 뒤에서 감시하는 그런 그렇죠. 또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입맛에 맞게 사법기관을 요리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과거 전 정부에 대한 단속을 이렇게 주로 해왔지만, 정부 임기가 진행되면서 차츰차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공수처에 투서를 하게 되면 그 검찰에 대해서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뭐 따따붙다 그 뒷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공수처의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그려지는 공수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수처는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리지 아니한 채로 여론조사업체에서 말이죠, 이 공수처 설치에 여론을 물으니까 공수처 설치하자는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또 다른 기교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을 제대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너 개혁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집어넣죠. 좋으냐? 여론조사에다가. 너 공수처를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은 어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준엄하게 그것을 단속하자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이 부분도 좀 왜곡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또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안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공수처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그 구성원들의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워낙에 정치적 시비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수처도 독립성을 최우선 요소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통령이 통제하에 둔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검사를 25인 이내로 두는데 25인으로 하면서 현직 검사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25명을 다 채운다 할 것 같으면 현재 검사의 수는 12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그럼 나머지는 돼 있습니다. 어디서 나머지 쫓아옵니까? 13명은 결국 10년 이상 된 소위 그 변호사 자격자로서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주로 민변 출신, 즉 좌파 성향의 이 정부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특정 성향의 그러겠죠. 변호사들이 이 검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뭐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 검사를 다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검사들 중에도 여러 가지로 좀 이런저런 어떤 함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검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조직의 생활을 통해서 좀 독특한 견해를 가진 사람도 조직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검사들과 달리 그냥 이렇게 변호사 생활만 해온 분들 중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독특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예, 뭐 정치적 또- 성향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그거에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이 공직을 맡게 되었을 적에 그러한 부분이 전혀 어떠한 견제받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번 사법개혁이 결국 검찰의 힘을 줄여서 공수처를 만들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자율적이라는 명목하에 통제받지 않는 그런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괴물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물기관이. 괴물기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모든 어떤 국가기관이 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해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사라고 하는 속성이 사람의 어떤 기업의 어떤 비위나 과거의 어떤 혐의를 파헤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한 어떤 자율적 통제, 또 제도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크다란 어떤 권익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법개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면 좋겠으나, 이게 특정한 수석의 그 의도가 너무나 그러니까요. 좀 강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 아유, 검찰 지금 뭐 현직에 있는 분들과 연락은 자주 안 하시겠지만 예민하니까 또 소식은 예. 간접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부글부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저는 우리 검찰도 이런 차제에 좀 자성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검찰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런 적폐 수사 외에도 많은 어떤 그런 특별 수사 활동에 있어서 어떤 결과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어떤 그런 과격한 수사, 이걸 통해서 많은 원성을 쌓아왔습니다.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도 결국 우리의 국민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흉악범, 악질사범이 아닌 가운데서 국민들이나 어떤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도 어떤 수사의 어떤 좀 성숙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받는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검찰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내지는 불신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편을 들어줄 어떤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또 우리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좀 생각을 같이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이 정권 말이죠. 독재로 흐른다 해도 이러한 법안까지 구상해 놨군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게 만들고 안보는 안보대로 어렵게 만들고 말이죠. 게다가 이제 독재로 가기 위해서 정권 말이 되면 여러 가지 조사가 시작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힘을 내서 막아냅시다.
일단 유튜브 방송부터 많이 보고 주변에 많이 전파하고, 예,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셨다 많이 퍼뜨려 줘야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